풍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에 바람이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변화하는 이 바람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언제쯤 이 바람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언제쯤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목요일은 저도 돈줄 나고 싶어요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줄 나고 싶어요. 돈줄 문의. 자, 우리나라 증시만 여전히 약한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바닥이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반등은 조금 올라오고 하락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는 분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보면은 아예 최저점보다는 올라와 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아직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횡보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지난 6월에도 저희가 이때였죠. 투매가 나왔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수급을 확인하시면 저희가 장 마감 후에도 알려드리고 야간에 온라인 교육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투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매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점심시간 약 1시 전후로 해서 코스닥을 1000억 이상을 순식간에 그냥 집어던졌습니다. 코스피는 3000억 이상을 또 집어던졌습니다. 투기적인 매도가 나왔다. 공포 구간이 나왔다. 여러분, 투매가 나오면은 바닥을 한번 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2중바닥, 3중바닥 이렇게 다중바닥을 완성은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강력하게 반등이 한번 나왔죠. 보시면은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나왔는데, 투매가 나왔는데 V자 반등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약하죠. 우리가 강세장으로 바로 돌아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이렇게 다지는 구간이 나온다. 3중바닥이나 그린 것이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은 먼저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늦게 올라가는 후발주성, 글로벌 증시에서는 후발성 움직임을 만들었다.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반등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횡보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이중 바닥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 밴드 예쁘게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탈했습니다. 왜 이탈했죠? 이거는 영국 문제였죠. 영국의 감세한 정책이 나오면서 아니 때 아닌 감세한 뭐냐? 지금 다들 강력하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갑자기 감세안을 하느냐? 거기다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도 안 나왔었어요. 세부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정책만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파운드화가 요동치면서 반등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영국이 흔들리고 유럽이 흔들리고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서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그럽니까? 감세안을
일부 철회를 합니다. 부자 감세한 먼저 철회, 1차 반등.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감세한 철회, 2차 반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교체됐습니다. 너무 무리수를 뒀죠. 그러다 보니 그 감세안이라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을 이렇게 완성하고 우리나라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타이밍에 횡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먼저 올라온 이유가 뭐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긴축 완화에 대한 발언을 했다. 분명히 긴축 완화 발언보다 한 열흘 전 정도까지만 해도 CPI 지수 발표되고 긴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처럼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한 열흘 만에 뒤집었죠. 이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다수라기보다는 아직은 소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소수예요, 아직은. 근데 이런 목소리가 하나, 둘 늘어날 겁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반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긴축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미국은 먼저 올라온 거고 이 영향이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은행은 빅스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같은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논의하고 있고, 자, 영국의 감세한 철회와 총리 교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휴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드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이랑도 통화를 하고 영국이랑도 통화하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러시아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사회주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랑 체제 자체도 다르고 애초에 기본적인 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그냥 돌발 상황이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물음표. 아직까지는 그냥 기대감일 뿐이다. 근데 위에 두 개는 팩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노란톡을 통해서 체크포인트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돼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그냥 알려드리고 인플레 억제법 이런 거는 계속 나왔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죠.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기술주들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 알려드리고 있죠. 예상치 하회하는 거는 기술주들이다 보통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새로운 특이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노란톡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걱정이 없으시겠죠? 지금 같은 질문, 걱정 안 하실 겁니다. 반등은 짧고 하락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어떤 구간이 나와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기술적인 구간으로 횡보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하락 추세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단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의미 있는 2300포인트 이 구간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2300이 어떤 구간이에요? 지난 6월, 7월에도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포인트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 구간에 있는 21 이동평균선 한 달 평균값 올라와 있고,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것이고 가격적인 저항선도 돌파한다. 모두 다 돌파하는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2300포인트 아래는 아직 조정 구간이다. 23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이때부터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왜
아직까지 알겠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왜 내 계좌에 피부로 와닿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항상 후발주자다. 그리고 아직 2300 회복이 안 됐다. 미국은 3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31,000포인트 흔들어도 다시 회복되는 모양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발대로 먼저 움직인 거고, 우리 증시에도 대장주가 있죠. 미증시가 대장주로 움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대장주 따라서 후발주들 움직이죠. 우리 증시는 후발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발주 대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탄력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코스닥은 생각보다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저희 온라인 교육까지 들으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금 증시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계좌 다시 원상복구돼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세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돈줄 나고 싶어요. 자, 돈줄 문의입니다. 자, 종목 손실이 지금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금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좌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한 거는 원금 회복은 가능합니다. 단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느 정도 손실이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 회복을 노릴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실률에 따라 좀 다르다. 다만 원금 회복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90%인 분도 가능합니다. 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저희가 추세하락 구간이다. 이 종목을 굳이 매매하고 싶지 않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삼성전자 600만 주주 분들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직까지 반등이 너무 강하게 나왔으면 하는 종목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삼성전자 이 종목을 들고 여러분들이 저는 원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8층 질문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8층, 9층에서 그러니까 8만 원, 9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원금 회복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이 40%, 50% 가까이 되는, 조금 줄어도 30%, 마이너스 30% 되는 이 계좌를 계속 바라보고 계셔야 돼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 상태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들고 있어도 원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들고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해서 그 기간 정도,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를 들고 갔을 때 삼성전자가 뭐 6만 원, 7만 원 올라온다. 그럼 내가 원해서 2, 3년 정도를 들고 갔다. 내 목표가 원금 회복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하는 목표가 원금 회복일 수는 없겠죠. 나는 이 종목을 샀을 때 무조건 손실 본 다음에 원금 회복만 하면 돼. 이게 목표일 수는 없겠죠. 목표는 뭡니까? 안정적인 자산의 증식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보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금 회복한 다음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 뭐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기다리십니다. 대부분은 아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간이니까 손 놓고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물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어떻게 대안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에서 SNS텍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언제 소개해드렸습니까?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매하실 거면은 삼성전자 이 6월 달부터 해서도 계속 하락만 나옵니다. 계속 하락만 나오죠. 이거 들고 가시지 마시고 SNS텍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기의 성과는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에서 정리,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 반복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SNS텍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설명해 드릴 때 이 종목의 가격은 2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2만 원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었어요. 2만 1,000원만 회복되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까지 드리면서 삼성전자 대신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 메모리 업황이 당장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DDR5 전환이라도 빠르게 됐으면은 그나마 이 손실 구간을 메울 수 있을 텐데, 재고가 쌓이는 구간을 메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인텔에서 CPU 출시가 항상 지연됐으면 지연됐지 일찍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D램, 낸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S텍은 그럼 뭔데 얘는 반도체 준데 좋다고 하느냐?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미세나노 공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을 들어가는데 EUV용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죠.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양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언제? 내년. 그러니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 자, 그리고 EUV용 펠리클 양산 기대감이 있다. EUV용 펠리클은 투과율이 9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죠. 작년에 이미 개발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개발을 했고 ASML에서 품질 테스트 통과만 되면 된다. 뭐 예상은 올해 말까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오는데 이 품질 테스트 일정을 뭐 정확하게 또 공개를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삼성전자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자, 90% 투과율 개발했습니다라고 할 때 삼성에서 82% 투과율 정도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80%대는 쓸 수가 없습니다. 90%가 넘어야 됩니다. 투과율이. 자, 그렇기 때문에 SNS텍이 삼성전자가 매년 수백억의 투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다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에 양산하기 위해서 올해 공장 증설까지 맞춰놨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32.75%나 안정적으로 올라온 거다.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때 SNS텍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주가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같이 피해를 봤어요. 이 종목은 기대감이 있는데 기술력이 충당이 됐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도 제자리 찾아가면 안 되나요? 라고 또 질문하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어요. 그럼 재고가 쌓여요. 재고가 많다라는 거는 D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4분기는 뭐다?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계절적 비수기다.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여러분. 계절적 비수기가 된다. 한 12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11월 소비 시즌 지나면은 비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메모리 업체 쪽보다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반도체주 이렇게 소개도 해드렸었죠. 이 종목 뭐였죠? 이 종목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SNS 택을 놓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13,000원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놓쳤으면 이런 종목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발주 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종목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면이 됐습니다. 광복절 때 사면되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 회장으로 승진하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거의 잠행하다시피 활동을 못했었는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해외 출장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M&A 노리고 있죠. M&A가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뭘 노리느냐? 뭘 노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거 뭡니까? ARM. ARM. 설계 쪽이죠. 삼성전자가 설계, 팹 설계 쪽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많이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ARM의 인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특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팹리스 쪽에도 설계 쪽에도 삼성전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거는 항상 나오는 거. 이거 과거에도 많이 나왔죠. NXP.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한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더욱더 완전 자율주행화가 되고 하면은 NXP의 역할이 더 늘어난다. 뭐 인피니온도 마찬가지고요. ARM이 아니면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도체 2030 비전을 발표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로 접해보신 일이 있으실 거고요. 자,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쪽 강화한다 아닙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이 팹리스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 생산만 하는 쪽이죠. 생산. 자, 설계와 생산이 있으면 이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이 디자이너스 칩리스 업체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AD 테크놀로지고요. 세계에서 50% 이상, 50% 중후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의 고객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 AD 테크놀로지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자, 우리 이렇게 키워나갈 겁니다. 비메모리 분야를.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죠. 라고 해서 TSMC와의 동행을 끝내고 삼성전자로 거래처를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AD 테크놀로지 M&A가 성사된다? 가능성이 있다. 얘기 나올 때마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과정이 늘어날 때마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NXP 같은 경우는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줄까요? 이쪽으로? 삼성전자 인수한 다음에도 TSMC로 계속 갈까요? 파운드리 쪽을 삼성 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해서 설계 분야도 들어가는 것이고 파운드리 역량도 굉장히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양쪽을 다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또 하나 불똥이 튈 수 있는 기업이 LG전자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전장용 거래처가 이제 NXP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성사된다라고 하면 M&A가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분야가 되던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을 강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짧은 영상, 요즘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40초 전후 됩니다. 저희 온라인 교육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알람 설정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시의성, 그때그때 빠른 정보가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보셔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말씀드리고 살짝 13,000원 흔들기는 했지만
38.70%. 오늘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어제까지이죠. 자, 오늘 개장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 16,000원만 잘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것. 16,000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삼성전자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SNS 택으로 옮겨서 30%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교체를 해서 AD테크놀로지로 또 30%대 회복을 하고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 손실 보신 거 48% 고점에서 손실 보셨어도 거의 다 회복되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들고 가면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가만히 있는 포트폴리오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고 바꿔야 합니다. 단 아무 종목으로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 있는 종목들로 바꿔야 된다.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었으니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지금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들 보면은 AD테크놀로지나 SNS텍이나 이 정도까지 내려올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피해를 봤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에 훼손이 많이 나온 종목인데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보시는 거예요. 낙폭과대주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주들 바닥을 좀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교육은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저희와 실시간으로 매일 그리고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 입장하셔야겠죠? 자, 카메라 어플 켜시고 바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영문으로 링크가 나옵니다. 터치하시고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도 어려워하셔서 매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태조 이방원 얘기라서 태조 이방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낙폭과대주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종목은 콘텐츠 관련주고 메타버스에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하염없이 밀리고 있죠. 하염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지 않아서 내려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성장 기대감, 성장주들은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6,500원 이 구간을 살포시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는데 아래 오래 있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바로 회복해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지선 트랩 강의 많이 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지지선이 있으면은 이 지지선을 이탈했다가 왜 이탈한다? 왜 이탈한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하셔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놀리는 거냐라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요. 자,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우리가 지금 계좌만 생성하면 누구나 온라인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캔들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차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차트를 다 직접 모든 종에 그려야 했습니다. 전 종목 그려야 했습니다. 관심 종목은 그려야 됐고 지수도 그려야 됐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무나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지선이 있으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이죠. 1990년대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으로 이제 뭐 두루넷이라던가 뭐 하나로통신, 뭐 코넷 등등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런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HTS가 보급이 된다. 그러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누구나 스마트하게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이 이 구간이구나.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하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지지선 이탈시킵니다. 손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신호를 알아들으시는 거죠. 아, 여기는 이탈했으니까 손절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탈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복을 하는데 여기서 장대 항목으로 빠르게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못하게, 매수를 걸어놓으면 저 위에가 있고 매수 걸어놓으면 저 위에가 있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빠르게 올라와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를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더 황당한 경우가 있죠. 이 아래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갭으로, 갭상승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빵 뛰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하십니다. 전날 가격보다 10% 이상, 20% 이상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손이 안 나가죠. 심지어 나는 마이너스 3%, 5%, 7% 손절을 했는데 말이죠. 손이 안 나갑니다. 비싸게 안 사고 싶어요. 누구나 싸게 사고 싶은 심리,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잘 보세요. 특히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길게 달린 종목들 요즘 많이 보일 겁니다. 왜? 이게 원래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아직 조정 구간이죠. 그러니 단타 세력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직 힘이 약한 겁니다. 그 힘이 추후에 강해질 텐데 강해지기 전에 힘을 모아야지 또 발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이 구간을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17,000원 구간 정도, 16,500원 구간 정도만 유지해주면 되고 17,000원 전후 움직인다. 아주 좋은 가격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과도하게 이 19,000원 이상 넘어가서 과도하게 튀어오르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요거는 바닥을 아직 하나 나온 거고, 이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거래량 터진 이 갭상승, 윗골이 달린 이런 모양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회복하는 척하는 종목들은 이중 바닥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내려가는지 보세요. 이 거래량 터지는 구간이 나왔는지를 보세요. 안 나온 종목들은 이중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바닥 나와도 안 나오면 삼중 바닥이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종목들은 휴식 구간 갖는 거 확인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쉬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하시면은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 계좌인데 옮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돈줄 포트폴리오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저도 돈줄 나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라고 하는데 또 물릴까봐 겁이 납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요즘에 강한 종목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들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오늘 질문이 대부분 다 겹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반등은 짧고 하락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시장에 대한 질문.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익은 작고 손실은 커질까 봐. 이게 가장 문제가 되시는 거겠죠. 자, 보세요. 아까 삼성전자 45%만 해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다라고 해서 속상했는데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주주가 있는 카카오입니다. 우리 동학개미운동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종목 중 하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73%나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 화재 괜찮겠냐라는 부분,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노려서 여러분들 빠져나오세요. 교체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꼭 카카오가 아니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그냥 교체하셔도 된다. 근데 나는 카카오로 지금 이 상황에선 도저히 매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은 그 입장까지 제가 알고 있고 고려해 드려서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까지 노려서 한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노려서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해 드렸죠. 자,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강한 종목을 못 사겠다. 그러면은 싼 종목 그냥 사시면 됩니다. 싼 종목을 어떻게 사느냐? 방금 교육해 드린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자, 급락이 나온 종목,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온 종목 혹은 추세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종목. 오늘은 계속 이런 종목 보시면 돼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어떻게 90% 중반대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이 당시에 이유 없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의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뉴스 다 찾아보세요. 6월에 왜 밀렸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가 성공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해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들 선반영됐죠. 선반영됐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기사 검색이 쉽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선반영이 되려면 올라간 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간 게 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도 이 박스권이었고요. 올라간 게 없어요. 요만큼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하락의 힘에 의해서 더 밀렸다라고 해도 이 5만 원 전후 되는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았어야 된다. 근데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과도한 하락이다. 시장 영향력이다. 수급적인 영향력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음봉 구간에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이제 생기는데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된다. 매수하는 거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자, 어떻게 매매를 한다? 이 종목은 이 5만 원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을 트랩, 여러분들 손절하세요 하고 속인 거다. 그러니까 5만 원 회복하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회복하면 매매하거나 아니면 4만 5천 원 구간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받는지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짧게 5만 원까지 보시는데 5만 원 돌파하면 보유하고 돌파 못하면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린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4만 5천 원 지지가 나왔죠. 이 구간도 이탈하면 회복한 다음에 매매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고 5만 원 구간을 돌파를 못하는 상황. 그런 매도 구간이죠. 정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만 5천 원 지지력 테스트 반납하는데 안 되고 회복이 될 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지난 과거의 일 같지만 여러분 이거 불과 7월 달에 있던 일입니다. 3개월 전에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패턴의 종목들 우수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바닥에 금덩이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원석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주워 담으셔야죠. 지금. 담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94.84%. 4만 5천에서 5만 원까지 한번 매매하신 분들은 거의 110% 정도 되는 수익을 올리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이 밀려 있느냐?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주류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류 관련주. 자, 주류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그냥 원사이드하게 밀렸죠. 잠깐 반등 나오고 원사이드하게 밀렸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화물연대 파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리오프닝이 크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하게 리오프닝이 된 시점부터 밀렸습니다. 이것 또한 뭐라고 나옵니까? 기존에 선반영됐다. 선반영. 그냥 뭐 내려가기만 하면 다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밀린 거는 시장 영향력입니다. 시장 영향력. 그리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또 밀렸죠.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나서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시장 영향력.
그러니까 수급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시장 영향력이라는 거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수급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섹터에 관심을 갖고 수급이 쏠려야 되는데 수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류 관련주들.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재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해가 어떤 해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억눌려 있다가 사람을 만나러 다닐 수 있는, 지금은 조심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리오프닝이 됐으니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리오프닝 됐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났던 지인분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했던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 소비가 늘어나겠지요.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여름 휴가 때나 이럴 때 가족끼리 있었으니까 조금 소비가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4분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다음 달에 뭐 있습니까? 다음 달에 뭐 있습니까? 소비 시즌이 있습니다. 소비 시즌. 다음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이런 소비 시즌이 있죠. 자,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는 뭡니까? 할로윈데이죠. 지금부터 축제 기간이에요. 해외는 할로윈이에요. 이게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죠. 할로윈입니다. 이제 할로윈 때 주류 소비량 올라가겠죠. 소비 시즌에 올라가겠죠. 다음 달에 월드컵 있죠. 월드컵. 주류 소비 올라가겠죠. 연말이죠. 그 끝나면 또 연말이죠.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연말 연초에 신년회 송년회 하시겠죠. 주류 소비량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주류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실적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24,950원인데 이 구간에서 잡아보신다라고 하면 자, 아직 25,000원 회복이 안 됐죠? 회복이 안 되는데 50원 차이입니다. 이거는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 이렇게 실어주면서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 뭐 갭상승 양봉도 괜찮습니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 노려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이고 저는 직업도 있고 혹은 내가 개인사가 바빠서 그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못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강의 끝나고 바로 노란톡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종목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 방법이 중요한 거다. 똑같은 종목도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이다. 그거는 매매 방법의 차이다. 매매 타이밍의 차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매매하는 방법 아셔야겠죠?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요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영어로 된. 터치하시고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돈줄 종목 바로 입장하셔서 만나보시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입장하셨겠죠? 자, 지금부터 돈줄 포트폴리오 완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온라인 방송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이미 종목명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힌트는 드렸죠. 다음 달에 뭐가 있다? 월드컵이 있다. 월드컵 때 이 온라인 방송주들은 굉장히 많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서로 간에 무언가를 주죠. 이렇게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주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주와 함께 그리고 이 온라인 방송
그리고 뭐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 치킨 관련 업계도 양호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관련주, 월드컵 관련주들도 볼만하다. 그런데 이 종목들 어때요? 최근에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 찍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을 포착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한번 바닥은 완성했습니다. 거래량 실으면서 슬그머니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만 원 위쪽에 있으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밀려봐야 7만 원 흔들게 하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구간이다. 안정적인 구간이다. 76,200원 현재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월드컵 특수를 노릴 수 있다. 그럼 월드컵 특수 노리면서 연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연말에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런 MZ세대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연속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대장주는 아니에요. 대장주는 저희가 기존에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은 휴식을 좀 취해야 됩니다. 대장주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쉬던, 지금부터 쉬던 잠깐의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매매를 해도 되는데 숨고르기 하고 나서 매매를 한다. 그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어마어마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지고 있으면서 최근에도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제가 앞선 종목들은 회복된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5,500원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선 종목들은. 그런데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밑에서 그냥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자, 이 가격이 회복된 종목들은 힘을 모은 다음에 빵 하고 터트릴 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밑에 있는 종목들은 가격이 싸니까 기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하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적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대신 대장주는 아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장주가 아니면은 시간이 끌리는데 간혹 가다가 결국에는 돌파 크게 못하거나 아니면은 반짝 나왔는데 상승률이 좀 적을 수는 있다. 대신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 담아 놓으시면은 계속 여러분들 회복된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요동칠 겁니다. 그냥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감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편입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주 우리가 안 볼 수 없겠죠.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관련주 이런 이슈 종목들은 이슈가 어디예요? 해외 이슈입니다. 해외 쪽에 이슈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고 일정이 잡혀 있는 종목들이고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내에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5조 원을 투자해서 이거 너무나도 문제가 된다.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미래의 국력이 될 수 있는데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 이 출산 정책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00원 아래 구간에 있습니다. 5,910원인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은 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6,000원 회복되면서 빵 터지면은 순식간에 좀 재미있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의 짜임새 그리고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종목을 마지막에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방법,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야겠죠.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 영어 링크 터치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와 함께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재선이었습니다.